평상시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 네, 자, 선생님은 바닷물을 이렇게 육면체로 그릴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적도야, 적도.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0.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뭐였지? 저게 저게 뭐야? 무역풍? 그래, 아니, 이게 북동무역풍이 되는 거야. 네, 30도에서 0으로 부는 거니까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 부는 건 남동무역풍이잖아. 네, 이게 적당하게 불어. 자, 그리고 대기 순환은 이렇게 일어나거든. 네, 자, 이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워커 순환. 자, 네, 그리고 자, 이쪽이 서태평양이야. 왼쪽이야. 네, 서태평양은 다윈섬이라는 게 있어. 네, 그리고 여기가 동태평양. 동태평양에는 타히티 섬이 있어요. 네, 자, 지도상에 무조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인 거야. 네. 자, 그리고 요게 적당하게 흘러. 이게 뭐니? 이게 요 이름이 뭐야? 어, 저, 이게 딱 빨리빨리 나와야지. 북적도 해류. 어, 이렇게 흐르는 게 또 뭐야? 이것도 적당해. 적도? 적도 반류. 어, 적도 반응. 그리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 그러면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하겠지? 네, 그래서 적당하게 비가 와요. 자, 이 그림을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 하나에 비가 내려. 동태평양은 네,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 그 다음에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적당한 용승이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서늘하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용승이 적당하게 일어나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거든. 네, 이게 동태평양의 특징이야, 지금 평상시에는. 그리고 용승이, 적당한 용승이 일어나. 그래서 찬물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은 동쪽과 서쪽의 수위야, 수위. 수위라는 건 물의 높이다. 바닷물의 높이.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즉, 서쪽이 동쪽보다 물의 높이가 더 높지. 네, 이게 평상시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엘니뇨가 뭔지를 배우겠지. 엘니뇨. 이건 이상고온 현상이에요. 네, 이상고온. 어디가 이상고온이냐면 동태평양이 기준이야. 네. 자, 동태평양 기준으로. 자, 저 해수를 또 똑같이 그려볼 테니까 봐봐. 네. 자, 요게 약화가 됐어. 뭐가 약화됐다는 얘기야? 무역풍. 무역풍이 약화된 거야. 그랬더니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요 해류도 약화가 돼. 이게 적도 해류죠. 북적도 해류. 네, 그 다음에 이건 오히려 강화가 돼. 이게 적도 반류잖아. 네, 그러면서 자, 대기순환이 거꾸로 변해 이렇게. 자, 그래서 동쪽에서 구름이 생기고 동쪽에서 비가 와요. 그러면
서태평양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봐.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자, 서태평양에서는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 평상시보다. 그러면서 네.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네. 그리고 서태평양에서 비가 와야 할 때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안 생기지. 네. 그래서 가뭄이 들어. 메말라. 그러면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서쪽에서의 일이야. 근데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네.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자, 이때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을 때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물이 엄청나게 비가 와. 폭우. 음. 그 다음에 용승이 약화가 돼요. 네. 그러면 어장이 파괴가 돼. 네. 자, 그래서 용승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자, 용승 약화. 자, 그럼 봐봐. 뜨거운 물은 평상시에 동쪽에 어디가 더 두꺼워? 평상시하고 엘니뇨하고?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 더운 물. 더운 어, 물은 지금 서태평. 용승이 일어나는 건 찬물이야. 네. 그러면 그 위에 이 두께가 요게 두께야, 뜨거운 물의 두께. 네.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엘니뇨 때 뜨거운 물이 더 두껍지? 네. 동쪽이. 그 다음에 자, 또 뭐를 그릴 거냐면 동서의 수위차, 물의 높이 차예요. 네. 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여전히 서쪽이 더 높긴 하지. 네. 근데 평상시보다 동쪽이 높아졌지. 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 그림을 잘 외우라 그랬다,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라니냐.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야. 어디가? 동태평양. 동태평양이야. 자, 그랬을 때 역시 바닷물을 육면체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게 강화가 돼. 자, 무역풍이 강화가 되면 이것도 강화가 돼. 상대적으로 이게 약화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워커 순환의 대순환은 이렇게 일어나. 평상시처럼. 네. 그런데 이쪽에 구름이 두 개야. 서쪽에. 자, 그러면 음. 이게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자, 서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요. 네.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생기지.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폭우하고 홍수가 일어나. 평상시보다 비가 더 와요. 그런데 자,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용승이 강화가 돼요. 네. 자, 용승이 강화되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추워져. 냉해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용승이 이렇게 일어나. 용승 강화. 음.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의 수위를 그려보자. 배 높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서쪽과 동쪽.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 이 그림을. 네. 자, 요게 무슨 풍이지? 평소에 부는 바람, 지상에서는 저게 무슨 풍이야? 어, 무역, 동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아, 근데 자, 엘니뇨 때는 동풍이 약해지고 서풍이 강해졌지. 네.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평상시보다 동풍이 더 강해지지. 네. 그런 거를 기억하란 얘기예요. 네. 자, 이게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설명이야. 자, 여기까지 그림 다 그리고 설명 써놔. 네. 근데 동태평양이 타히티 섬인 거죠. 타히티. 네. 다 그렸니? 네. 그래.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기에서 아까 워커 순환이라는 거 썼었지. 네. 자, 워커 순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서 방향의 대기 순환을 우리는 워커 순환이라 불러. 네. 그리고 거기에 남방진동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자, 남방진동은 자, 이 워커 순환이 동서 방향이 서로 바뀌어요, 자꾸. 네. 왜냐면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이었다가 동쪽이 저기압이고 서쪽이 저기압이 되지. 네. 동서 방향의 기압 분포가 변하는 현상이야. 네. 자, 이거를 남방 진동이라 불러. 자, 네. 그랬을 때 요거를 알아야 돼. 남방 진동 지수라는 게 있어요. 남방 네. 진동 지수는 타히티 섬 동쪽이죠. 네. 기압에서 다윈섬 기압을 뺀 값을 우리는 남방진동 지수라고 불러. 자, 요게 네. 플러스일 수 있다. 플러스면은 타히티섬 기압이 더 높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얘는 라니냐일까 엘니뇨일까? 엘니뇨? 아니야. 이게 라니냐야. 네. 라니뇨. 아까 그림을 잘 기억하라 그랬어. 네. 라니냐 때 동쪽의 기압이 어땠어? 저온 고기압이었지? 네. 그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 네. 마이너스일 때 엘니뇨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동태평양에 자, 수온 편차야. 네. 수온 편차는 관측 수온에서 평균 수온을 뺀 값이거든. 네.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균보다 올라가 있어. 이때가 뭐야 그러면? 이때가 엘니뇨지. 이상 고온 현상이잖아. 네. 마이너스가 라니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동태평양 수위 편차야. 수위. 네. 이거는 관측 수위에서 수위라고 하는 건 바닷물의 높이다. 두께. 네. 평균 수위를 뺀 값이에요. 자, 이게 플러스면 또 뭐겠니? 뺀값, 그러면 엘니뇨? 이게 엘니뇨야. 왜냐면
봐봐. 동쪽의 바닷물 높이가 엘니뇨 때 평상시보다 더 높았지? 네. 마이너스가 라니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그림 그렸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네.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동풍이 강하면 뭐야? 엘린, 라니냐요? 동풍이 강하면 라니냐야. 네. 자, 동풍이 강하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서풍이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해도 돼. 네. 그리고 서풍이 강하면 엘리뇨. 이때가 엘니뇨가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말 뜻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엘니뇨 라니냐는 수온 변화죠. 네. 엘니뇨 라니냐는 수온 변화인데, 자, 이 수온 변화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수위? 기온이 변하잖아. 네. 그러면서 대기 기압 분포가 바뀌어요. 네. 서로 어때? 영향을 주고받지? 네.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엘니뇨 남방 진동 또는 엔소라고도 불러요. 네. 이게 바로 자, 수온이 변했는데 대기의 흐름까지 변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겠지. 네. 요게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끝났다. 네.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 넘겨봐. 네. 이게 지구 기후변화 원인이야. 네. 자, 지구의 기후 변화 원인을 볼 건데 그 네. 지구 기후 변화 원인에는 천문학적 요인이 있어요. 네. 자, 천문학적 요인이니까 이거는 지구 내부에서 인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네. 그래. 그러면은 천문학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어. 세차 운동은 약 26,000년 주기로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지구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데, 네.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네. 현재,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네. 이 이게 이런 형태로 돌아,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팽이 돌려본 적 있지? 네. 팽이가 똑바로 서서 돌 때는 이렇게 돌지만, 자, 이 팽이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아서, 어때? 이런 형태로 또 오죠. 네. 이 축이 돈단 말이야. 축의 기울기가. 자, 네. 이걸 세차 운동이라는데,
자, 네. 세차 운동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여기에서 태양에 멀리 있죠. 네. 여기는 태양에 가깝지. 네. 자, 기운 축이 봐봐. 멀리 있을 때 태양 쪽으로 기울었지. 네. 선생님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태양에서 네.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불러. 자, 북반구는 여기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에 근일점이 북반구에서는 겨울이야. 남반구는 북반구와 정반대야. 네. 자, 원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 여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13,00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자, 태양은 여기 두고 그대로 자, 네.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이렇게 변해. 왼쪽으로 기울어졌지 이제. 네. 자, 그랬을 때 원일점은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돼버려. 그 네. 다음에 근일점은 여름이 돼요. 북반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봐. 현재는 원일점이 여름이고, 자, 태양과 멀 때 여름이니? 네. 태양과 먼 여름. 여름은 더워야 되는데 다행히 태양하고 멀리 있어. 그러면 네. 덜 더운 여름이죠? 네.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지? 네.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잖아. 네. 겨울에는 추운데 다행히 태양과 가깝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연교차는 작죠. 네. 근데 13,000년 후에는 자, 원일점은 겨울이 돼. 네. 태양과 먼 겨울이야. 태양과 멀리 있을 때 겨울이면 더 추운 겨울. 네.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여름인데 태양과 가까운 여름. 더울 때 태양에 더 가까워. 그러면 더 더운 여름. 네. 그러면 연교차 커진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게 바로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이야. 네. 음.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6,5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면 어떻게 되겠냐? 6,500년. 저 기울기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지. 네. 근데 이게 세차 운동이 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앞쪽을 보게 돼. 앞쪽. 내 가슴 쪽.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던 게 90도 회전해서 내 앞쪽을 보게 된다고. 네. 그러면은 어디가 여름인지 알 수 있겠어? 쪽을,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점에서 봐봐. 자, 이 점에서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기울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쪽이 여름이 되는 거지. 6,500년 후에는. 알겠냐? 네. 북반구를 생각해봐. 네 가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가 생겨. 네. 약 4만 1,000년 주기로 네. 자전축 경사각이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해요. 네. 자, 그런데 현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거든. 네. 근데 선생님이 자,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건데 네. 자, 이거는 거의 똑바로 서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봐, 기울기가.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커질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림이 작아질 때라고 해석해야 돼. 네. 그러면 커질 때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자, 지구가 거의 태양 쪽으로 이렇게 많이 누워버려. 이게 커지는 거야. 자전축 경사각이. 자, 네. 그러면 원일점에서는 역시 여름이고 네. 북반구라 그랬다. 네. 근일점은 겨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원일점은 역시 여름이야. 네. 근일점은 북반구에서는 겨울이에요. 네. 자, 근데 누가 북반구에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 수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렇지. 오른쪽에 훨씬 많이 들어오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현재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커질 때는 네. 자, 원일점은 뭐라고요? 여름? 여름인데 더 더운 여름. 태양 고도가 현재보다 높아. 맞아요. 현재보다 높으니까 네. 낮이 현재보다 길어져. 어, 자, 태양이 더 높이 뜬다는 얘기야, 북반구에. 네. 그러면은 한영이 네 말대로 더 더운 여름이 돼. 네. 낮이 더 기니까. 그 네.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현재보다 낮아. 네. 자, 현재보다 낮으니까 밤이 현재보다 길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더 추운 추운 겨울이 되겠지? 겨울. 네. 그러면 연교차는 크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현재보다 기울기가 작아질 때. 작아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라고 생각해야 돼. 네. 원일점은 똑같이 여름이야. 네. 해안 고도가 현재보다 낮아. 네. 해양이 현재보다 낮게 뜨니까 낮이 현재보다 짧지. 네. 그러면은 덜 더운 여름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근일점. 겨울인데 해안 고도가 현재보다 높다. 그래서 밤이 현재보다 짧아. 네. 덜 추운 겨울이 돼. 네. 그러면 연교차 작다. 이렇게 작다. 되는 거야. 네. 요게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예요. 네. 자, 이제 공정궤도 20률의 변화야. 네. 다 썼니? 네. 요거 지우고 세 번째. 자, 공정궤도 20률 변화, 즉 뭐냐면은 약 10만 년 주기로 공정궤도 20률이 변한다 이거거든. 네. 자, 이건 뭐냐면 얼마나 더 타원으로 납작하게 찌그러져서 도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네. 요거 그림은 자, 이렇게 있는 그림이 이렇게 변하면 커질 때가 되는 거고, 공정궤도 20률이 이렇게 변하면 작아질 때야. 네. 자, 역시 원일점은 북반구에서는 여름, 근일점이 겨울이었어요. 근데 네. 계절은 변하지 않고, 자, 어떻게 변하냐면 요 그림이 이렇게 변해. 커질 때는. 그러면 네. 태양이 이쪽에 있고, 자, 역시 똑같이 원일점은 여름, 근일점은 겨울. 네. 자, 그런데 공정궤도 20률이 작아질 때는 자, 거의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네. 태양이 거의 원형, 지구가 거의 원궤도로 움직여. 네. 자, 그랬을 때 역시 원일점은 북반구에서 여름, 근일점은 겨울. 자, 커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현재보다 커질 때는 네. 원일점은 여름인데, 자, 커질 때 어때? 태양과 더 멀어지지. 네.
태양과 먼 여름이야. 덜 더운 여름이지. 네. 자,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도 작아진다. 네. 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 돼버렸죠. 그림상으로도. 네. 그래서 덜 추운 겨울. 그래서 연격차는 작다. 네. 현재보다 공정궤도 이심률이 작아질 때는 똑같이 원일점 여름. 태양과 가까운 여름이지. 첫 네. 번째 그림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졌죠. 네. 그러니까 더 더운 여름이지. 네.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과 먼 겨울이 돼. 네. 더 추운 겨울이에요. 그러면 연결체크다. 됐니? 네. 요거 써놓으면 돼. 네. 다 썼어? 네. 네 번째 밀란코비치 주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는데, 자, 앞에 세 현상이 겹칠 때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멀 때 겨울이고 기울기가 완전히 크게 기울어져 있을 때, 네. 이럴 때란 얘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이런 거는 천문학적인 거야. 네. 자, 태양 활동의 변화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지구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커져. 네.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겠지. 네. 활발할수록 지구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가 흑점수가 많을 때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천문학적 요인이었어. 그건 읽어보면 되겠지. 이제 다 네. 됐죠? 네.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이 있어. 네. 자, 지구 내적 요인에 지표 변화가 있어요. 네. 자, 숲의 면적이 감소했다 보자. 네. 자, 숲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광합성하면서. 네. 그러면은 흡수율이 감소하고 반사율이 커져요. 네. 그러면은 기온이 하강을 해. 네. 그 다음에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고 해봐. 네. 빙하는 태양빛을 반사시키지. 네. 반사율이 감소하고 흡수하는 에너지가 증가해. 네. 그러면 기온은 상승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사막화가 되면은, 자, 숲의 면적이 감소했던 거하고 똑같아. 반사율이 증가해요. 네. 기온이 하강을 해. 이해되니? 네. 자, 대기 투과율이 변할 수도 있어. 자, 대기 투과율 변화 중에 네. 화산재가
상승하여 태양빛을 차단한다고 해봐. 네.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수륙 분포의 변화. 그러면은 기후가 변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자, 생물의 호흡량하고 광합성량 네. 요게 변하면은 자, 호흡량이 커지면 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겠지? 네. 이런 것도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인위적 요인도 있죠. 네. 인간 활동에 의해서 과도한 경작, 벌목, 방목, 개발. 자, 이건 숲의 면적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온실기체 방출이 증가하는 거. 자,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많이 방출되면 기온이 상승하겠지? 네. 이런 것들이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런 것들은 쭉 읽어보면 돼. 자, 이제 지구 복사 평형을 배울 거야. 네. 자, 복사 평형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을 때를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실험을 하나 해보자. 여기에 백열등을 하나 켜고 일정한 거리마다 자, 이렇게 장치를 해서 자, A, B, C가 뭐냐면 검게 칠한 구리통에 온도계를 꼽아놨어요. 네. 자, 백열등을 켜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지. 네. 누가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겠냐? A요? 자, A가 계속 올라갈까? 아니요. 올라가다 멈춰요. 네. 그 다음에 B도 올라가다 멈추겠지. 네. C도 올라가다 멈춰요. 자, 근데 요 앞에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네. 온도가 왜 올라가? 어, 백열등 에너지가 흡수 에너지가 아, 네. 방출 에너지보다 클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지요. 네. 왜 온도가 일정해?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복사? 아, 평형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거기에 그림 그리고 글씨 써야 할 게 있으니까 이거 조그맣게 그리면 돼. 네. 자, 그러면 지구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요. 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니? 어, 쉽잖아.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로 일정. 어, 그래, 온도가 일정하다는 게 바로 복사 평형일 거 아니야. 네. 그거예요. 자, 요거 그려놓고 또 그림 하나 그릴 거야. 네. 지워도 되니?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자, 요 왼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이거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야. 네. 자, 요 밑에가 요게 지표가 되고, 네. 자, 밑에가 지표. 요거 지우자. 자, 여기가 대기야. 태양에서 네. 100% 에너지가 들어오거든. 네. 근데 대기권에서 들어올 때 반사. 대기 중에서 반사. 지표로 왔다가 반사. 이거는 반사율이야. 반사율. 네. 30%. 자, 반사된 양은 지구로 들어온 거니 아니니? 안 들어온 거예요. 저거는 지구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러면 100% 중에 30%는 그냥 튕겨 나갔으니까 흡수된 게 아니야. 네. 근데 나머지 중에 20%는 대기가, 50%는 지표가 흡수해요. 그러면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 네. 에너지의 70%만 흡수한다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 23%. 이거는 잠열. 7% 배류 점도. 자, 요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게 12%. 자, 그 다음에 102%. 자, 이건 복사로. 그 다음에 요게 58%. 그 다음에 아래로 94%. 자, 한영아,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숫자는. 네.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은 그 네.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면 돼.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표. 자,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를 따질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중에 화살표가 땅으로 떨어진 거 다 더하면 돼. 네. 땅으로 떨어진 화살표 몇 개 보여? 2개요? 그래. 2개 불러봐. 뭐하고 뭐? 50%하고 94%. 맞아. 그러면 이거 2개 더해봐. 얼마야? 144%. 144야. 그런데 요거 각각을 알아보자. 50은 네. 태양으로부터 흡수했지. 네. 94는 대기로부터 흡수하지. 네. 대기가 땅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 땅에서 나간 화살표로 다 더하는 거야. 몇 개 보여? 4개? 그렇지. 5개? 4개 불러봐. 4개. 4개. 네. 4개야. 4개. 네. 불러봐. 23%, 7%, 12%, 102%. 102%.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어, 100, 144? 144잖아. 이거 네. 봐. 그러면 이거는 뭘로 버렸느냐? 어디로? 잠열로 버렸다. 이거 7은 대류 점도로 버렸고 12는 우주로 버렸죠. 네. 100이는 대기로 복사라는 방법으로 버렸어요. 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있지 이 중에
화살표 중에 한두 개가 가려져 있어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네. 자, 이제 대기로 따져볼까? 대기.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기로 들어온 화살표 다 더하는데 몇 개 보여? 대기로 들어온 화살표면은 3개요? 에이, 왜 세 아, 개야? 4개? 네 개지. 불러. 아, 20%하고 23%, 7%, 102%,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152%. 그렇지. 152%. 자, 20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거지. 네, 23은 잔열로 받은 거고, 네, 7은 대류 전도로 받은 거고, 네, 이거는 복사로 받은 거예요. 네. 지표 복사로 받았어. 그러면 방출 에너지를 또 구해볼 거야. 대기에서 나간 화살표 다 더하는 거야. 몇 개 보여? 어, 어, 대기에서 나간 거. 두 개? 뭐하고 뭐. 30%하고, 어디가 30이야? 아, 너 반사율 봤지? 네, 반사율은 아, 아까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랬지? 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버려? 아니요. 자, 그러면 다시 봐봐. 몇 개 보여? 1개 아니, 두 개 보이잖아. 두 개. 어, 위로든 아래로든 대기가 버린 거 아, 58%하고 94%? 94% 버린 거 아니야? 네, 이거 더 해봐. 152%.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우주로 버린 거고, 네, 이거는 지표로 버린 거예요. 네, 특히 대기가 지표로 버린 이 에너지를 온실 효과율이라 불러. 네. 그러면 지구 전체로 볼 거야. 자,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는 얼마야? 70%? 얼마하고 얼마? 50%하고 20%. 50하고 20을 더하면 70이지. 네, 자, 20은 누가 흡수했어? 100이고요. 50은? 지표가. 그래. 그러면 방출 에너지는 네, 역시 70이 돼야 되겠지. 우주로 나간 거 몇 개 보여? 2개요. 12%하고 58%. 58%. 그러면 12는 누가 버렸냐? 지표가 버렸어. 네, 58은? 대기가. 그래.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져 있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면 돼. 네, 그리고 저 중에 어떤 하나가 A, B, C 이렇게 막 가려져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걸 다 더해가지고 맞춰야 돼. 선생님처럼. 네, 네, 이게 바로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네. 봤었니? 어, 네, 잘 썼습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이다. 이제 지구 네, 온난화라는 게 있어. 자, 온실기체 증가로 네,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야.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 부르는데 온실기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CO2, H2O, CFC, 그 다음에 메테인, 일산화이질소 등등등. 근데 네. CO2가 자 기여도가 가장 커요. 자, CO2의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어, 가장 많아서. 맞아요. 대기 중에 가장 많아. 네, 자, CO2의 자
연도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자 거기 나와 있죠. 시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 네. 자 이게 연도고 이게 CO2 농도야. 대기 네. 중 농도가 이렇게 변해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죠. 네. 자, 이 증가하는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파동을 쳐. 높아졌다, 감소했다, 높아졌다, 감소했다, 높아졌다, 감소했다. 이런 현상에 네. 이 꼭지점을 모두 이으면은 계절이 뭘까? 여름이요? 겨울? 겨울이겠지. 아, 춥잖아. 네. 난방연료를 연소해. 아, 그리고 요 밑에를 이으면 뭐가 되겠어, 그럼? 여름이요. 왜 여름에는 감소해? 난방을 안 써서. 아니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일정해야지 감소하지 않고. 음, 여름에는 광합성량이 증가하잖아. 아, 식물들의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연도에 따라 해수면 높이가 등락이 있어.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대체로 상승하지. 네. 연도에 따라 연평균 기온도 이렇게 등락은 있는데 자 계속 올라가죠. 네. 이건 이산화탄소와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거지. 네. 그래,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야. 자, 거기에 영향이 있니? 네. 자, 영향은 읽어보자. 네. 해수면이 상승하죠. 네. 해수의 열팽창으로 부피가 늘어나요. 네. 그 다음에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지. 네. 그러다 보면 해수면 상승하면서 저지대가 침수하지. 네. 그러면 저지대 침수로 육지 면적 감소하죠. 네. 그러면 경작지도 줄어들겠지. 네. 그러면 식량도 줄어들어. 네. 그 다음에 기후대가 변해요. 네. 식물들이 사는 위치가 변해버려. 네. 그 다음 자 열대 질병이 확산되고 이상 기후 현상이 훨씬 더 많아져요. 네. 그 다음에 태풍 발생 빈도도 증가한단 말이야. 네. 자 그럼 대책은 뭐가 있겠냐? 온실기체 배출을 감소시켜야지.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효율을 개선, 그리고 네. 숲의 면적을 늘린다. 네.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음,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자 여기까지 7분. 음, 다 괜찮은 것 같고.